네, 지금 금융소비자 네트워크하고 이인영 의원실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소각 빚제로 다시 살기 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 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입니다. 지난 2012년 월가에서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월가를 점령하라고 하는 단체에서 부실채권을 구매해서 소각하는 그런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악성 그 채무에 시달리던 많은 시민들을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 운동을 함께 이어 가려고 합니다. 현재 전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은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면 다시 살고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나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산 면책된 채권까지 다시 사들여서 추심을 하는 이런 일들도 이뤄지고 있고요. 10년 넘은 채권이 사람은 죽어도 채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10년이 넘은 채권조차도 다시 살아서 끝까지 추심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소비자 네트워크하고 이인영 의원실에서는 이런 빚 때문에 더 이상 시민들이 죽어가고 빚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자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사회,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빚제로 다시 살기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다시 살아보자 이겁니다. 다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실채권 저희가 사서 소각해버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4가지 운동 과제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현영 회장님께서 운동 과제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운동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는 악성 부실채권 시장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채권 시장 형성과 채무자 중심 다시 살기를 돕는 채무조정기구 설립을 통해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다음의 과제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의 구제입니다. 시민 모금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장기 연체자의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부실채권 거래 시장의 부도덕성을 폭로하여 금융사의 약탈적인 속성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둘째, 부실채권 거래시장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분별한 부실채권 거래 관행을 없애나가기 위해 부실채권 거래 신고제 도입,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채무자연대로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금융사 이익을 끝까지 보장하는 채무조정에서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금융회사의 우호적인 채무관련법을 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책임대출 제도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거래의 과도한 약탈적 거래를 제한할 규제법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채무자들의 새 출발이 가능한 사회구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대 후반의 한 분인 한 7천만 원 정도의 빚을 IMF 때 졌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이 탕감을 해준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날라온 쪽지 속에는 자신의 주요한 채무인 6,500만 원의 부분은 빠지고 아주 조그만 한 800만 원 남짓의 채무에 대해서만 국민행복기금 탕감 조치를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해서 다시 되돌려 보내지 않고 확인서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을 하는 지급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채무 탕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잔혹한 추심행위를 하는 정말 잔혹금융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타파운동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살림 상임이사고요. 에드머니 대표 재윤경입니다. 저희의 기자회견을 들으시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시민이 연대해서 시민의 채권을 사들여서 태우겠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갑자기 국민행복기금 얘기는 왜 나올까? 이렇게 그 채권 시장의 유통의 속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향후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 운동을 전 시민의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채권을 지난주 금요일 날 대부업체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166건의 채권을 매입을 했고요. 채무자 수로는 119명입니다. 119명에 4억 한 6,700여만 원의 빚을 매입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4억 6천여만 원의 돈을 마련을 해서 채권을 매입을 했을까 의아하시겠지만 저희가 4억이 넘는 채권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사실상 1,3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지난 모금 파티를 통해서 모금한 돈을 기반으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같이 함께 돈을 모아서 1,300여만 원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업체로부터 4억 6천만 원이 넘는 채권을 사들였는데 국민행복기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올해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원리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장기 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의 채권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원리도 사실상 채권의 원래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행복기금도 100만 원짜리 채권을 행복기금,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서 34,000원에 사들였습니다. 34,000원에 사들여서 채무자의 빚을 50% 좀 면책해주고 나머지 50% 즉 50여만 원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돌려받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입니다. 즉 34,000원에 사서 거의 47만 원의 이익이 남는 그런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부실채권이 시장에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이용해서 국민행복기금이 마치 국민들에게는 세금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듯이 잘못 사실은 인식을 심어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34,000원에 사들여서 40만 원이 넘는 이익이 사실은 발생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님 조사에 따르면 2018년이면은 9천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 9천억 원의 이익을 사실상 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이 배당해서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민행복기금도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이 유통시장의 속성을 이용해서 돈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채무자들을 2번, 3번 괴롭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장기 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을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사실 이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이 롤링 주빌리라는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한 채무자가 이 운동 단체로부터 어느 날 이 통지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이 빚을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통지서를 받고 굉장히 감동했다는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도 미국의 이런 롤링 주빌리 운동의 흐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이 채권을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매입한 후에 그리고 저희도 시민들의 연대의식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이 운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4억 6천여만 원의 채권을 사실상 금감원 앞에서 태워버릴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기자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운동을 통해서 부실채권 시장이 채무자들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3%, 4%, 심지어 0.1%에 사들인 채권을 그걸 다시 10년이 넘도록 연체해서 사실상 새 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원금을 다 받아내겠다고 잔인한 어떤 비토촉을 지속하고 있는 이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님께서 관련 제도 개선안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사람이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넘어가려는 이런 그 정책적 제도적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이 또 소중하다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빚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혹은 빚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채 탕감, 부채 경감 이런 그 부채 타파 운동을 전개하는 관점도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실 채권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 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데 주로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채무자보다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입니다. 모든 제도들이 지나치게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채무자보다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의 예로 현행 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도 동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민법에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인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이 기업 간의 상거래 행위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법률 서비스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적어도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큼은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채권들의 매매에도 또 횟수 제한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보 이런 것과 같은 일정한 규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고리대나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또 채무자 파산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2012년 그 대통령 선거 때의 그 이른바 피에타 3법의 유효성 이런 것들이 여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의 사항들을 제대로 다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가계부채 1천조가 상징하는 경제구조 전체의 변화에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개별법들의 개정보다는 아예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런 것들을 따로 제정해가지고 잘못된 부실채권과 관련한 관행, 제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네트워크와 함께 차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채무상환이나 빚도촉이 신용소비자의 방어권, 또 정보 접근권, 재출발을 위한 권리, 사적인 어떤 평온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 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채무상환이나 빚도촉이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는 우리 사회의 반문명적인 이런 행태는 이제 근절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 이 뒤에 몇 가지 홍보를 사회자께서 더 하시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